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배삼동 인광 아파트 1, 2차 매매 전세 세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인광 아파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인광 1, 2차 아파트 현황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 6개동이고요. 저층 최고층 11층이고 준공은 1985년 11월이고요. 세대당 주차수는 1.1대 정도고 용적률은 184% 정도 200% 이하라서 고려해볼 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건폐율은 17%고 인광토건에서 건설을 하였고요. 중앙도시가스입니다. 난방구조는 49평형과 35평형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35평형이 132세대, 49평형이 286세대, 49평형이 더 많기 때문에 고려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합 추진이 설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인광 1, 2차 아파트 평면도입니다. 49평형이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35평형인데 49평형은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고 35평형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 매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49평형 6월에 4층 6층 18억 5천회가 거래되었고요. 35평형은 8월 6층 16억 4천 9월에 6층 16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49평형은 8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 내역이 없어요. 매도 올해 금액은 10월 현재 49평형은 20억 3천에서 5천 정도로 드문드문 보이고요. 35평형은 18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 매도거래가 정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49평형은 15억 5천, 18억 5천, 1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35평형은 16억 3천, 16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9평형 매도 의뢰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5천, 20억 3천, 35평형은 18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0월 마지막 주 전세 정보입니다.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했고요. 49평형 8월 7층 8억에 거래가 되었고 35평형은 10월 1층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9월 7층 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49평형 8월 이후 거래가 없고요. 전세 의뢰 금액은 49평형 9억 5천 정도, 35평형은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도 전세 실거래가 및 전세 의뢰가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8월에 8억 6억 8천 35평형은 6억 5억 이렇게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 10월 현재 전세 의뢰가는 49평형 6억 5천 35평형은 매물이 없습니다. 4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가격 정보입니다. 35평형 1동, 2동이 35평형인데요. 1동을 예로 들어보면 2000년과 19년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층과 6층, 11층 이렇게 층별로 예를 들어봤는데요. 1층은 7억 500에서 9억 300, 그 다음에 6층은 7억 8,500에서 9억 9,800, 11층은 7억 6,900에서 9억 7,800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49평형은 6동을 예를 들어 봤습니다. 6동, 3동, 5동, 6동, 7동이 49평인데요. 1층을 예로 들어보고 6층 똑같이 11층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1층은 9억 400에서 11억 8,300, 그 다음에 6층은 9억 9,200에서 13억 2천, 11층은 9억 7,600에서 12억 9,400으로 증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6월 17일 개정된 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현행은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6월 17일 개정 내용은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허용됩니다. 이게 20년 올해 12월 조정법 개정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거주하는 경우 분양 자격 허용,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17년 파리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도입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공표를 했고요. 3개월 후인 2018년 1월 24일 이후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 사항을 보면,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 상속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거주하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피상속인 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거주기간도 합산한다고 합니다. 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 상속주택으로 전원 이전,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10년 보유, 5년 거주 시 예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조항이, 재건축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시청하지 못하는 재건축 사업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하지 못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등을 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3년 내 사업 시행인가 착공, 준공 못하는 재건축
건축물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인가 전, 착공 전,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세대 1주택자 확인은 세대원의 지방세 납부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요. 10년 보유 기간 확인은 등기부 등본, 5년 거주 기간 확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세대 확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거주기간도 합산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거주기간도 합산합니다. 계약만 했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엄청 당황스럽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건축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했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 확인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 이렇게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 및 계약일 확인하셔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양도 금지 규정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